박성범은 회식이 끝나자 조용히 자리를 빠져나왔다. 사람들 웃고 떠드는 소리를 뒤로하고 혼자 걷는다. 술 기운은 남았지만 마음은 차가웠다. 그는 올해 52세. 한때 잘나가던 인테리어 사무실 대표였고 지금도 직원 둘을 거느리고 있다. 겉으론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은 4년 전 이혼했다. 사무실 여직원과의 짧은 바람으로 모든 걸 잃었다. 아이들 양육권도 집도 웃는 얼굴도 다 떠났다. 그 뒤론 늘 혼자였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고 누구에게도 하루를 설명하지 않았다. 그날 밤 성범은 혼자 노래방에 들어섰다. 굳이 말하자면 외로움의 끝이었다. 도우미를 부를까 말까 잠깐 망설이다가 결국 도우미를 불렀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송소영이 조용히 들어왔다. 불 켜진 방 안 소영의 얼굴이 드러났다. 화장은 옅었고 눈빛은 또렷했다. 43 정도로 보이는 그녀는 말수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단번에 느껴졌다. 살아온 날들이 꽤 거칠었겠구나. 소영은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고 있었다. 사실 그녀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었다. 20대 초반엔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피아노도 가르쳤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가졌고 착하게 살았다. 하지만 남편 정한수가 공장에서 손을 다쳐 실직한 뒤 상황은 급변했다. 가게는 무너졌고 병원비는 늘었고 소영은 망설임 끝에 노래방 도우미라는 길을 선택했다. 결국 나를 지키는 건 돈이야. 그녀는 그렇게 말 없는 방 안에 앉아 있었다. 둘은 잠시 마주본 채 말이 없었다. 성범이 먼저 말을 건넸다. 앉으세요. 소영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옆자리에 앉았다. 과하게 웃지도 무례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런 사람이었다. 조심스럽고 단단한 사람. 성범이 물었다. 요즘 손님 많아요? 소영이 짧게 대답한다. 글쎄요, 날마다 달라요. 짧은 대화였지만 공기가 달라졌다. 그녀의 눈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었다. 말보다 강한, 고단한 진심 같은 것. 마지막 곡이 끝날 무렵 성범은 말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만할게요. 소영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성범은 다시 그 노래방으로 향했다. 그날도 혼자였고 그녀가 또 들어왔다. 둘은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았다. 성범이 불쑥 말했다. 요즘은 웃는 게 힘들더라고요. 소영이 고개를 갸웃하며 되묻는다. 왜요? 성범은 천천히 고개를 숙인다. 그냥 사람 같지가 않아서. 소영은 대답 대신 테이블 위에 놓인 물컵을 그의 쪽으로 밀어준다. 그 순간 성범은 느꼈다. 누군가를 기다려도 된다는 감정. 그런 게 아직 남아 있었구나. 그날 이후 웃는 법을 조금씩 기억해냈다. 그게 사랑이든 착각이든 그녀와 있을 땐 내가 사랑 같았다. 소영은 화장실 거울 앞에 서 있었다. 입꼬리를 억지로 올려본다. 하지만 눈 밑 다크서클은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오늘도 노래방에 나간다. 말 한마디 안 하고 손님을 보내는 날도 많지만 어쩌다 성범 같은 사람이 오면 마음 한쪽이 살짝 흔들리곤 한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나 평범했어요. 전엔 착하게도 살았지. 근데 착하면 뭐해요? 남는 건 빚뿐인데. 2년 전 남편 정한수는 공장에서 큰 사고를 당했다. 왼손은 거의 쓰지 못하게 됐고 회사는 복직 대신 퇴직금을 제시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집에 틀어박혀 술을 마시고 소영은 이력서를 수십 장 써댔지만 돌아오는 건 면접 불합격 문자뿐이었다. 친구가 말했다. 요즘 밤에 부업 좀 해. 노래방 쪽으로? 처음엔 거부감이 컸다. 하지만 생활비도 마련해야 했고 카드값도 밀려 있었다. 결국 그녀는 결정했다. 내가 안 하면 다 무너질 거야. 그렇게 시작한 노래방 도우미. 처음은 힘들었지만 금세 익숙해졌다. 손님은 많았고 돈도 바로 생겼다.
그 돈으로 밀린 대출이자도 갚고 생활비도 됐다. 그러던 중 성범이 다시 찾아왔다. 그날 밤 성범은 소영을 노래방 밖으로 불러냈다. 우리 밥 한 끼 하실래요? 소영은 잠깐 망설이다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순댓국집. 성범은 어색하게 국밥을 휘젓는다. 아, 나는요. 이름이 박성범이에요. 소영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이혼했어요. 아이들도 있고. 내가 다 망쳤죠. 소영도 숟가락을 멈추고 말한다. 결혼은 했고 지금은 이혼했어요. 둘 사이에 정적이 흐른다. 성범이 조용히 말했다. 이상하게요. 그냥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부담 주고 싶진 않아요. 그냥 조금만 옆에 있어줘요. 소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이번엔 내가 살 차례야. 이번엔 내가 돈을 쥐어야 해. 며칠 후 정한수는 술에 취해 소영을 몰아붙였다. 요즘 너 밤에 자꾸 늦잖아. 무슨 일 있는 거 아냐? 소영은 눈빛도 주지 않고 대답한다. 일 하나 더 늘렸어. 너 벌이 없잖아. 정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무언가를 의심하기 시작한 남자의 그것이었다. 그날 밤 소영은 핸드폰을 꺼내 성범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잘 지내시죠? 나중에 또 봬요. 짧은 메시지. 그러나 그 안엔 모든 계획이 숨겨져 있었다. 하지만 성범은 미소를 지으며 그 문장을 수십 번 다시 읽었다. 내가 누군가를 기다릴 수 있다는 게 좋다. 기다리는 마음 참 오랜만이구나. 산부인과 복도. 송소영은 차트를 들고 창밖을 바라본다. 복도엔 아기 울음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린다. 그녀는 배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한다. 안녕. 너 누구 닮은 걸까? 의사는 결과를 설명했다. 임신 6주입니다. 몸 관리 잘하셔야 돼요. 소영은 잠시 눈을 감는다. 그 안엔 복잡한 계산이 흐른다. 병원 건물을 나와 핸드폰을 꺼낸다. 두 사람의 이름이 번갈아 떠 있다. 정한수와 박성범. 소영은 결국 성범에게 전화를 건다. 선생님, 저 임신했어요. 성범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전화기 너머의 침묵이 길어졌다. 소영은 그 침묵을 받아내지 못하고 조용히 덧붙인다. 사고였어요. 근데 전 진심이었어요. 성범은 겨우 목소리를 냈다. 혹시 병원 같이 가줄까? 소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건 감동이 아니라 철저한 현실감 때문이었다. 그날 밤 소영은 귀가 하자마자 정한수의 의심 가득한 눈빛을 마주한다. 어디 갔었어? 병원. 무슨 병원, 무슨 일 있어? 소영은 한순간 멈춘다. 하지만 이내 대답한다. 감기 몸살. 검사 받고 왔어. 한수는 믿지 않는다. 그리고 소영의 핸드폰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며칠 뒤 한수는 몰래 핸드폰을 뒤지다 낯선 번호 하나를 발견한다. 박성범. 문자 한 줄이 눈에 들어온다. 저녁 잘 챙기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한수의 얼굴이 붓는다. 그날 밤 그는 몰래 노래방을 찾아간다. 소영이 일하는 시간대를 맞춰 거리에서 지켜보던 중 한 남자가 건물에서 나오는 걸 본다. 박성범이었다. 한수의 혼잣말. 저 인간 누구야? 며칠 후 한수는 박성범에게 직접 연락한다. 낮 사무실 앞. 성범은 낯선 남자를 마주한다. 정한수는 무서운 얼굴로 거칠게 다가간다. 당신 박성범 맞지? 소영이 알아? 나 그 사람 남편이야. 성범은 그대로 굳어버린다. 이제 당신 말 그대로 상간남이야. 내 아내랑 우리 가정 망가뜨린 상간남. 무슨 말이세요? 소영씨가 결혼했다뇨? 성범은 황급히 해명하려 하지만 한수는 문서 한 장을 내민다. 당신 때문에 변호사 만났어. 이건 위자료 청구서야.
3억 합의할 생각 있으면 연락하고 싫으면 처벌받아야겠지? 성범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문서를 본다. 그 문장 속엔 이미 상황이 시작됐다는 증거가 가득했다. 그리고 그날 밤 소영은 다시 혼잣말을 한다. 정한수, 이 비열한 인간. 결국 칼을 꺼냈네. 하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 그래도 돼, 애만 지키면, 우리 애만. 소영의 눈엔 희미하게 번지는 욕망의 그림자가 있다. 성범의 사무실.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다. 한 손으론 전화기를 들고 다른 손으론 이마를 문지른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다. 3억이라니. 내 상간남이 된 게 정말 사실이야? 그는 조용히 책상 위에 있는 초음파 사진을 본다. 그 속엔 희미한 생명의 흔적. 소영이 보낸 사진이었다. 문득 문자가 온다. 정한수. 그 아이, 내 아이 아냐? 애초에 혼인관계 파탄 낸 책임 전부 당신 거요. 합의 안 하겠다면 정식 재판 갑시다. 누가 잘못했는데? 성범은 침묵하다가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는다. 소영은 탁자 위 각서 한 장을 바라보고 있다. 정한수가 써놓고 간 종이. 이혼 조건 위자료 3천만 원. 친권 포기 명시. 양육자 박성범. 그녀는 입을 안 다물고 아이를 품에 안듯 손을 배 위에 얹는다. 내가 낳은 아이인데 왜 다들 자기 거라고 그래? 그날 밤 정한수는 술을 마시고 있다. 누구에게도 연락은 없다. 그는 전화기를 들고 한 인물에게 문자를 보낸다. 형님, 송소영이랑 그 새끼 지금도 만납니다. 상간소송 제가 증거 다 모았습니다. 합의금까지 확실히 받아주십시오. 정한수는 이제 모든 걸 돈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성범은 마침내 소영을 불러 묻는다. 소영씨, 이 상황 솔직하게 말해줘요. 당신 나한테 진심이었던 적 있었어요? 이혼했다는 것도 거짓이고. 소영은 침묵한다. 한참 후 그가 묻는다. 그 아이, 나랑 상관 있는 거 맞죠? 소영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나 눈빛은 차갑다. 선생님은 착해서 그래요. 그 아이한테 진심인 사람 선생님밖에 없네요. 성범은 씁쓸하게 웃는다. 진심이라고? 내가 볼 땐 아닌 것 같은데요? 당신한텐 그 아이가 보험이고 정한수한텐 수표일 뿐인데. 소영은 대꾸하지 않는다. 그저 천천히 일어나 문을 나선다. 정한수의 집. 그는 벽에 걸린 결혼사진을 바라본다. 손엔 친권 포기 각서. 한수는 각서를 다시 읽는다. 이 아이의 법적 부는 박성범임을 인정함. 정한수는 낮게 웃는다. 이거 하나면 내 인생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 맞지? 성범의 인테리어 사무실. 가구는 정리 중이고 벽엔 임대 문구가 붙어 있다. 성범은 전화를 끊고 천천히 박스를 테이핑한다. 이제 다 정리했다. 남은 건 한 생명을 위한 공간뿐이다. 그는 손에 든 작은 아기 신발 한 켤레를 바라본다. 입가엔 조용한 미소가 떠오른다. 소영의 원룸. 소영은 병원 진료서를 읽고 있다. 출산 예정일까지 한 달. 한숨이 깊다. 애는 낳으면 키우면 되지. 근데 누구 손으로, 누구 이름으로? 순간 핸드폰 진동. 남편 한수의 문자가 왔다. 변호사 상담 끝. 양육권은 네가 포기해. 성범이 돈 갖고 합의하겠대. 그럼 끝나는 거야. 소영은 혼잣말처럼 묻는다. 끝이래? 누가 끝이래? 다음 날 서울 마포의 한 카페. 성범과 소영이 마주 앉아 있다. 성범은 조심스럽게 말한다. 나도 많이 힘든데. 그래도 아이는 엄마가 필요하니까. 소영은 미소도 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정한수는 뭐라 그래요? 소영은 대답을 피한다. 잠시 후 작게 말한다. 당신 정말 이 아이 키울 수 있어요? 혼자서라도? 성범은 대답하지 않는다. 다만 그녀의 손 위에 손을 얹는다. 혼자라도? 그래야 하지만 당신과라면 더 좋겠죠. 소영은 그 손을 슬쩍 피하며 말한다.
일단 좀 기다려줘요. 맘이 너무 복잡해서. 병원 주차장. 정한수는 누군가와 통화 중이다. 네, 변호사님 그놈 이제 다 정리했어요. 소영이한텐 애 낳자마자 꺼지라고 할 겁니다. 돈만 확실히 들어오면요. 그는 웃는다. 손엔 USB 하나. 그 안엔 성범과 소영의 통화, 문자, 사진 모든 게 담겨 있다. 사랑한다고? 그 말이 제일 웃기지. 진심이면 다야? 돈이 없는데? 한수는 전화를 끊고 말없이 담배를 피운다. 서울 마포의 한 병원. 긴 복도 끝 산부인과 입구. 박성범은 초조한 표정으로 벤치에 앉아 있다. 손엔 아기 손수건 하나. 주머니에선 진동이 울린다. 정한수에게서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병원 뒤 주차장으로 와. 각서 들고 기다리는 중이다. 성범은 한숨을 내쉬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병원 뒤 주차장. 정한수는 흰 봉투와 종이 뭉치를 들고 있다. 그 옆엔 친권 포기각서. 한수는 담배를 뿜으며 말한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셔? 합의금이 잘 못 된 것 같아서 말야. 이제 보니 이혼 소송 합의금 3억이 문제가 아니더라고. 당신들 내 아이까지 가로챈 것 같은데? 성범은 조용히 묻는다. 돈 때문에 마누라의 애까지 파는 거야? 네가 사람이야? 한수는 씁쓸하게 웃는다. 저게 내 애야? 이 아저씨 아직 정신 못 차렸네. 상간남 새끼가 애까지 싸지르고 당신 미쳤어. 성범은 무겁게 고개를 떨군다.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낸다. 여기 3억이야. 얼마나 더 준비하면 돼? 한수는 봉투를 빼앗듯 받아든다.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라고. 내 계좌로 딱 기억만 더 넣어. 그럼 이혼도 아이도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야. 한수는 성범을 비웃으며 주차장을 떠났다. 미안하지만 친권 포기각서는 가짜야. 그 아이는 내 평생 보험이라고. 그 시각 병원 안. 소영은 아이를 안고 누워있다. 눈은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다. 간호사가 다가와 묻는다. 아기 이름은요? 소영은 대답하지 못한다. 그저 조용히 중얼거린다. 이름이 뭐였더라? 우리 아들 이름이 뭐였더라? 복도 끝에서 박성범이 걸어온다. 둘의 눈이 마주친다. 성범은 잠시 멈춘다. 그러곤 천천히 걸어 들어간다. 소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아이는 조용히 자고 있다. 성범은 아이를 내려다보며 말한다. 내가 지을게요. 이름도, 삶도, 책임도. 성범은 아이를 품에 안는다. 성범의 뺨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한 달 뒤 성범과 소영의 원룸. 둘은 아이를 안고 TV를 보고 있다. 오늘 저녁 서울시 마포구 일방통행 4차선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200m가량 역주행해 버스 정류장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1명이 숨지고 5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망자 신원은 39세 남성 정한수 씨로 확인됐습니다. 용의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범과 소영의 사이에는 정적이 흐른다. 소영의 입에서 짧은 탄식이 나온다. 정한수. 아이가 울음을 터뜨린다. 그 울음이 이 방의 유일한 진실이 된다.